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알테오제는 코스닥 시총 1위, 3반은 한때 황제주 복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이 결국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서 가장 많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 오히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블랙 먼데이 때 하락세도 좀 덜 나왔었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탄력성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였던 것은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혹은 알테오젠 같은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쪽에 대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실적도 잘 나오는구나라는 기대도 함께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앞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 있던 각각의 이슈들이 얽히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바이오 섹터가 더 올라가기 위해선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봐야 하는데, 하반기 역시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 외로 또 이제 굉장히 뭐 금리 인하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에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서 3월 때에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은 그때 바닥권 대비했을 때 잘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급 빈집에 대한 역할이 나오면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영향이 나왔지만, 다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종목만 움직여요. 항상 이제 방송에서 뭐 유한양행, 뭐 리가캠 바이오, 삼천단 제약 계속 나오는 애들만 계속 언급을 하는데, 지금 그 종목만 움직여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뜻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좋다가 아니라 일부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녹아들었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었다라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 11월에서 3월 때 나타났던 그 랠리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세워야 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선택지는 두 개가 있어요. 선택지는 첫 번째로 이미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여기 고가권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혹은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는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선택을 하셨을 때 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슈를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분명하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자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자 같은 기업이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임상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은 분명하긴 한데, 다만
이 기업,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시장에서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페트럼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사실 바이오 섹터가 꿈을 먹는 섹터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 좀 몇 년 동안 실적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성공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꿈을 먹는 섹터라고 보시는 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주주들의 돈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해야 하고 그로 인한 현금이라든지 현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려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혹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호재도 들어왔었죠. 유한양의 경우에는 렉나자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마지막으로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꿈을 먹는 섹터였다가 이제는 꿈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 생물보안법이나 키트로다 SC 임상 결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더 크게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다양한 세부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 흐름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봐야 할 세부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부 섹터 그냥 지금 항상 이슈가 나온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즉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CDMO라든지 하반기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에서 1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 종목군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마 종목군들을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 이번 달까지가 정점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데?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의 상승 동력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쪽에서는 지금 아직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덜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좀 터지게 되었을 때 특징주로는 꼽힐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순환매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9월 말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11월 대선 전까지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결국은 중국 대륙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들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지금 대안이 인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만이 유리한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 쪽에서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선발 주자 쪽으로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수주 문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만큼 지금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군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ST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00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100만 원 터치를 했고 황제주까지 등극을 했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라인대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100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던 것은 개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를 하기에는 위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생물보안법, 특히 셀트리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긴 하나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5일선을 크게 이탈하게 되었을 때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DMO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쪽이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찍었으면 그 다음 후속주로 관심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T팜이 지금 최근에서야 시세를 냈지 그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서 덜 움직였던 상황들 어제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던 그 라인대이다 보니 저는 지금 상승에 대한 폭을 더 크게 본다면 ST팜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가 원료 의약품 CDMO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세계 3위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1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를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중국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ST팜으로 또 돌아왔다라는 점을 보면은 생물보안법이 실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기 실적 좀 부진하긴 했지만 누적 수주가 5억 달러이고요. 4분기 실적도 연말부터 제론 쪽에 대한 물량이 공급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지금 증설을 완료하게 되었을 때 생산 능력 자체가 2배 넘게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수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밀어내기를 했을 때 결국 매출단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CDMO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ST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CDMO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와 반사이익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주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그중에서는 ST팜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렉나자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통해 제대로 활기를 얻은 유한양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2, 제3의 렉나자를 발굴해 나가겠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지금 기술 FDA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 그 금액이 한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실적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이제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에 부침이 나왔던 것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치료제가 약 5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타그리스보다 사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한양행에 대한 앞으로
다음 넥스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액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매출이라든지 혹은 로열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약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최대입니다. 최대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한양행 하고 있는 게 R&D 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2의 제3의 렉라자를 위해서 R&D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유한양행에 관심이 많다면 유한양행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유한양행이 투자한 ABL 바이오라든지 혹은 GI 이노베이션 혹은 인벤티지 랩 쪽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ADC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ABL 바이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긴 하나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최근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유한양행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모멘텀을 찾으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 이 점은 조금 더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유한양행을 찾으려는 움직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알테오젠 언급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선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아니면 신규 접근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알테오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 드려볼게요. 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봐요. 지금도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다음 순번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정리한 표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시가총액 합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시가총액 비율도 그렇고 바이오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주도 업종은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알테오젠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과의 시가총액 차이가 약 1,000억 원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의 약간의 등락만으로도 1위와 2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좋고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합산 혹은 이슈를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가 더 우세할 것이냐 혹은 2차 전지가 더 우세할 것이냐를 또 감안을 하면 바이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등락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1, 2위의 자리를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결국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위를 달성을 하면은 보통 굉장히 길게 갑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5년 이상 있었고 2010년대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3년 동안 이제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그 뜻은 1위에 달성을 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가 키트루다 SC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열티를 3% 받는지 4% 받는지 5% 받는지에 따라서 방향성 달라집니다. 상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지금 알테오젠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단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저는 알테오젠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도 유효하고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최선호 주 역시도 알테오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